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투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메리킬즈 피플은 치료 불가능한 환자들의 조력 사망을 돕는 의사와 이들을 추적하는 형사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동명의 캐나다 드라마를 리메이크했습니다. 이 영상은 원작의 줄거리를 결말까지 담고 있으며 사망 조력을 하는 주인공의 최후까지 모두 알려드리니 스포가 싫으신 분들은 시청에 유의해주세요. 또한 드라마를 볼 때 이해하시기 편하게 등장인물 이름을 한국 드라마로 변경하여 말씀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응급의학과 의사인 우소정은 병원 안에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병원 밖에서는 죽음을 앞둔 환자들의 존엄하게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비밀리에 안락사를 돕습니다. 전직 성형외과 의사인 최대현은 마약과 술에 손을 대다가 중대한 의료사고를 일으킨 후 의사면허가 취소되었고 이후 불법 성형수술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던 와중 소정의 제안으로 함께 시한부 환자들의 안락사를 돕게 되죠. 우소정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는 환자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못하고 고통을 덜어주고자 특정 환자들을 선별해 비밀리에 조력 사망을 제공하며 이중 생활을 이어갔는데요. 우소정은 세 가지 기준에 부합했을 때만 조력 사망을 했습니다. 첫 번째, 3인 이상 의사소견으로 치료 불가. 두 번째, 견딜 수 없는 신체적 장애 상태. 세 번째, 약물로도 통제 불가능한 고통. 이 세 가지 기준에 부합했을 때 소정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는 환자들에게 연명치료가 아닌 안식이라는 치료를 해줍니다. 소정은 샴페인에 벤포나비탈이라는 약물을 타 환자에게 건네고 순식간에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었습니다. 환자들은 사랑하는 가족 옆에서 또는 병원에서 조용히 홀로 또는 환자가 좋아하던 해변에서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사람과 마지막 순간에 정리하고 평온하게 사망했죠. 하지만 소정이 하는 일은 누군가에게는 구원자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살인자에 불과할 수도 있었기에 소정과 대현은 조력 사망을 하며 여러 위험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의뢰인의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것에 분노하며 대현에게 총구를 겨누기도 했고요. 물론 한국 드라마에서 총은 나오지 않겠지만요. 그러던 중 소정은 시한부 말기암 환자인 조현우에게 하루라도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조현우는 수술도 불가능한 뇌종양으로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도 효과가 없어 길어야 넉 달이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기에 소정의 모든 기준에 부합했어요. 하지만 소정은 현우가 그 모든 기준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현우의 조력 사망 도움을 지원하게 되고 두 사람은 연인 사이가 되는데요. 이후 소정은 삶을 끝내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소정의 연인이 된 조현우는 잠입 수사 중인 형사였습니다. 소정은 조력 사망을 위해 규제가 엄격하고 치명적인 죽음의 마약인 벤포나비탈을 불법적으로 구해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광수대장인 안태성은 소정의 범죄 사실을 증명해내기 위해 조현우를 환자인 척 위장하여 소정에게 접근시켰고 조현우는 소정에게 안식을 위해 벤포나비탈을 달라고 청했죠. 하지만 소정이 현우에게 약물을 탄 샴페인을 주지 않았기에 경찰은 소정의 범죄 증거를 잡아낼 수가 없었던 건데요. 이후 조현우는 소정을 따라 그녀의 어린 시절 집으로 가서 소정의 여동생을 만나고 소정의 과거에 대해 알게 됩니다. 소정은 어린 시절 희귀병에 걸린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도왔습니다. 사실 이런 죄책감을 극복하고자 의사들이 기피하는 응급의학과에 지망했고요. 원작에서 주인공 메리 해리스는 원래 성이 미첼이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경찰 조사를 받고 성을 해리스로 변경하여 메리 해리스로 살아갔습니다. 한편 약물 및 마약을 유통하는 구광철은 김시연을 사장처럼 내세워서 사업하고 자신은 철저히 뒤에 숨어서 약물을 유통시켰는데요. 광철은 자신의 통제 밖으로 벗어난 시연을 처리하기 위해 함정을 파지만 예상과 달리 시연은 총에 맞은 채 소정이 있는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고 경찰에 구금됩니다. 이후 광철은 자신이 유통하는 약물이 소정의 비밀 사업에 쓰인다는 것을 알게 되죠. 소정의 비밀을 알게 된 광철은 소정에게 경찰 몰래 시연을 탈출시키라고 협박하는데요. 또한 원작에는 소정의 역할 메리가 두 딸을 키우는 싱글맘이거든요. 광철은 소정의 딸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시연을 탈출시키라고 하죠. 이에 소정은 조현우의 도움을 받아 시연을 몰래 병원에서 빼돌렸습니다. 하지만 부패경찰인 안태성은
소정은 시연의 위치를 강철에게 알렸고 시연은 강철에 의해 죽게 되죠. 또한 강철은 안락사가 돈이 된다고 판단하고 소정주의를 맴돌며 점점 소정을 올가매기 시작하는데요. 광철은 소정을 마음대로 쥐고 흔들기 위해 최대인의 샴페인에 마약을 넣어 그가 중독되도록 만들었고 소정은 대연을 구하기 위해 결국 광철과 손을 잡게 됩니다. 그렇게 선의로 시작된 구원이라고 여겼던 안락사는 광철의 악의가 파고들며 완벽히 새끈한 사업 아이템으로 바뀌어버리죠. 한편 광수대장 안태성은 최대연에게 죄를 면책해주는 특권을 주겠다며 소정에게 불리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설득하는데요. 그러던 중 소정은 최대연의 집에 갔다가 약물을 과다 복용하여 쓰러져 있는 최대연을 구하게 돼요. 이후 소정은 최대연과 더 이상 함께 안락사 일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하고 그렇게 그들의 파트너십은 끝이 납니다. 이후 소정은 그의 집에 있던 고객 파일들을 가져다가 불태워버리고 홀로 환자들을 만나 약물이 든 샴페인을 건네고 자신이 어머니의 사망을 도왔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한편 소정은 최대현과의 관계가 끝이 나고 안락사를 사업화하려는 탐욕스러운 마약 딜러의 협박과 경찰의 함정수사로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특히 광철과 엮이면서 불법적인 일에 더욱 얽히게 되어 소정은 자신의 가족과 응급실 의사 경력에 치명적인 위험을 겪게 됐죠. 이에 소정은 자신의 일과 사적인 부분을 분리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자신의 비밀을 숨기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또한 자신이 도덕적 신념이라고 믿었던 행위가 자신과 가족 모두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아요. 이에 소정은 조력 사망을 포기해야 하는지 깊게 고민하는데요. 한편 광철은 안락사를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조현우가 소정의 뒤를 캐자 그녀를 죽이고 홀로 사업을 확장시키려 합니다. 이에 강철은 소정이 마시는 물에 주사기로 약물을 타는데요. 한편 광철이 소정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최대현은 좋아했던 소정을 구하기 위해 모든 안락사를 광철이 한 것처럼 증거를 조작합니다. 그리고는 안태성에게 전화를 걸어 소정의 죄를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를 주겠다고 말해 광철이 소정을 죽이려는 현장으로 경찰을 유인하죠. 그리고는 모든 죄를 광철이 뒤집어 쓰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 시각 소정은 조현우에게 전화를 걸어 광철이 자신에게 약을 먹이고 죽일 것이라고 말하며 도와달라고 부탁하는데요. 이에 조현우는 광철의 집에 도착하여 그를 사살합니다. 그렇게 광철은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사망하게 되죠. 이후 마약 투약 혐의로 감옥 생활을 갔다가 출소한 태대현은 다시 소정과 팀을 이뤄 죽음을 원하는 사람들을 돕습니다. 또한 조현우는 소정을 이해하게 되고 소정의 일을 묵인하며 암묵적인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메리킬즈 피플은 단순한 메디컬 스릴러를 넘어 삶과 죽음, 옳고 그름의 경계를 넘나들며 윤리, 사랑, 신뢰를 다층적으로 조명하는데요. 사람을 살리는 직업인 의사가 아이러니하게 환자를 위해 죽음으로 인도하는 이야기이지만 이러한 아이러니는 우리에게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나아가 삶과 죽음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명의 원작을 리메이크한 이보영, 이부인기 주연의 메리킬즈 피플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그럼 저는 다른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